남편의 칠순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세월이란 게 참 빠르다고 느꼈지요. 어느새 손주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검은 머리던 남편 머리에도 하얗게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환갑잔치, 칠순잔치 같은 건 안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나이 먹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무심한 일 같았거든요. 여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 모아서 뭐 하나. 괜히 돈만 쓰지.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소박하고 체면 차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말에 겉으론 알겠어요 했지만 속으론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드려야겠다. 마지막으로 잔치를 열어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칠순인데 우리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않겠니?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몰래 하면 돼.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머릿속이 온통 잔치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메뉴부터 장소, 손님 명단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겼지요. 한 달 동안 시장을 10번 넘게 다니고 떡집 사장과 음식점 주인에게 부탁하며 마치 시집가는 딸을 준비하듯 꼼꼼히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가끔 이제 나이 70인데 무슨 잔치야 하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럴수록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세월 동안 같이 겪은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젊을 땐 공사판 도시락 싸들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날 정도로 일만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칠순이라니 그냥 미역국 한 그릇으로 그 세월을 기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과 둘이 앉아 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요즘 그런 잔치 잘 안 한다는데. 그래도 예전 같진 않아도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면 되지. 우린 그렇게 수십 번을 이야기하며 장소를 골랐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집, 방이 따로 되어 있고 사람 20명쯤은 넉넉히 들어갈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사장도 이런 잔치 요즘 보기 드물어요 하며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싫다 하시는데 굳이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쁜 걸 알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 말도 맞지만 그게 또 세대 차이지. 너희는 그렇다 해도 우리 세대는 그게 예의야.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반응하니 살짝 서운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잔치날 웃으며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엔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평생 남편과의 시간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의 칠순을 아무 일 없이 보내기엔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그렇다. 젊을 때는 싸우고 늙어서는 걱정하고 그 다음은 추억만 남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 추억마저 제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두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잔치 음식 목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생선, 미역국, 떡집에 주문할 송편과 인절미, 손님용 선물 세트까지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지 싶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많아? 그럴 때마다 시장 좀 다녀요 하며 웃어넘겼지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엄마, 완전 비밀 작전이에요. 아버지 놀라시겠다.
그렇게 우린 작은 공모자 같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설렘,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 오랜만에 제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준비하며 느꼈던 건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기억이 쌓이는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린 서로 늙어가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니까요. 그렇게 잔치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꼭 좀 도와줘야 해. 음식도 나르고 손님 맞이도 하고.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 대답이 조금은 시큰둥하게 들렸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그날은 잘 도와주겠지. 잔치 이틀 전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고무장갑을 낀 채 청소를 하고 있었죠. 요즘 왜 이렇게 집이 반짝거리냐? 무슨 일 있나?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봄맞이 대청소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신문만 넘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모를 거야. 당신을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숨김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예약 다 됐어요. 음식도 확인했고, 꽃장식도 준비됐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놀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엄마, 근데 우리 아버지, 화내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순간 화는 내도 속으론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잔치가 그렇게 큰 파란을 가져올 줄은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피로가 싹 풀린 것만 같았죠.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며들며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축하의 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늦은 아침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편하게 입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신문을 들고 앉는 그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오늘은 어디 나가나?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외식하자고,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잔치장에 도착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테지요. 며느리도 일찍부터 전화를 해왔습니다. 음식이며 자리 배치며 모두 이상 없이 준비됐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넘겼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은 또 하나의 인생 장면으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손가방을 챙기고 남편의 옷차림을 살펴본 뒤 단정히 다려둔 재킷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깔끔하게 입어요. 밖에 바람이 선선해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의 습관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의 공기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빛이 어쩐지 더 밝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길가의 개나리가 흔들리는 그 풍경조차 오늘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차가 잔치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잠시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습니다. 여긴 처음 오는 데네.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심한 호기심이 곧 놀라움으로 바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구에 들어서자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난초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무대 앞에는 은은한 금빛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영성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쑥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토록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가 오늘만큼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홀안은 환한 조명 아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차곡히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젊으셨네. 저 시절에 고생 참 많이 했지. 그런 말들이 잔잔히 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잡채의 윤기, 갈비찜의 향, 전의 따뜻한 냄새가 어우러져 잔치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놓았고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천천히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을 때 모두가 잔을 들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잔들이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기념하는 듯 빛났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듯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약간의 주름과 함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동안의 세월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만 많던 청춘의 흔적이 오늘만큼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나눴고 며느리는 조용히 음식과 잔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있는 풍경, 그게 제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식장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일을 회상하며 웃었고 다른 사람은 노래를 청하며 흥을 돋웠습니다. 잔치장은 점점 생기로 가득 찼고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어느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천천히 웃는 그 표정엔 감사와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이 서툴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빛 하나만으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홀 구석에서 손님들 몇몇이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남편의 흰 머리칼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함께 했구나. 그 세월이 고스란히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시기 중반에 접어들자 잔치장은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데려와 인사했고 또 다른 이는 오랜만에 본 친구와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공기,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세월이 빚어낸 부부의 언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 긴 세월 끝에 고요한 이해.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웃음이 오가고 잔이 부딪히며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남편은 평생 고된 삶을 버텨온 한 남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중심으로 축하받는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보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장 안은 한결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반갑게 바라보았고 이웃들은 오랜만에 마주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하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이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야 하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공기 속에 섞여 잔치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색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얼굴이 점점 풀어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같이 일하던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세상 가장 고마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대단하세요. 정성스러우세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이 비면 재빠르게 접시를 채워 넣었고 아들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축하의 잔을 나눴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그 풍경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음식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잡채의 윤기, 전의 고소한 냄새, 갈비찜의 부드러운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자네 아내 손맛은 여전하구먼 하며 웃었고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잔 속의 술빛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그 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무대 앞에서 장난을 치며 돌아다니자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인생의 무게와 동시에 따뜻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남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만나 눈시울을 붉혔고 조카들은 사진을 찍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사진기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웃음이 한 번 더 환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이 잔을 들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눈 오던 날 기억나지? 그날 이 사람 덕에 다 살았잖아.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를 돌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눈빛은 세월을 돌아보는 한 남자의 깊은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생일 축하곡이 피아노 선율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남편의 앞에는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초 위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초를 불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낸 사람에게 드디어 주어진 한 번의 찬란한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박수 속에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마움이 그리고 묵묵한 삶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한 달 동안의 준비와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이웃 아주머니가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고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마쳤습니다. 남편도 어느새 그 속에 섞여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얼굴로 웃는 걸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선물 꾸러미를 내밀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인연의 온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며 남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맙네. 그 짧은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무심함과 표현 부족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식이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쉬운 듯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한 장 더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때쯤 식장 안에는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축하의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기념하는 진심 어린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참, 보기 좋다. 이런 잔치가 요즘 어디 있나? 그 말들이 귓가에 남아 오래 울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 웃음 속엔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그 단순한 진실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으로 치닫던 오후, 홀안은 여전히 웃음과 따뜻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신 잔을 들었고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잔치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문가 쪽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고 식장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안으로 중년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릿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입가에는 미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고 그 시선은 잔치장 전체를 훑듯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손님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홀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하는 속삭임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는 초대가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존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음식을 바라보며 잔을 비웠고 때때로 남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문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웃음이 멎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식장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웃던 사람들도 하나둘 말이 줄었고 음악 소리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남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에는 묘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잔치의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서자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남편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전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짧지만 아프게 남았던 이름 없는 그림자, 남편의 과거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 그녀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잔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웃음 짓던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짓으로 상황을 짐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앞에 멈춰선 그녀는 가볍게 숨을 고르더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잔치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 후회, 그리고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잔치장에 화사하던 조명조차 그때만큼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서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 순간의 남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깊은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반가움보다는 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며 잔을 비우듯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이런 날에 그녀가 나타난 걸까? 그 짧은 몇 초 동안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음악도 멈추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긴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그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 기다린 듯 담담했습니다. 그때 잔치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조용하고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공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의 잔치가 더 이상 잔치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잔치장 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멎고 음악 소리마저 희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 앞까지 걸어온 그 여인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유와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고 잔치장의 중심에 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참 오래도 사시네요. 뭘 먹고 그렇게 건강하신지. 아내가 참 잘해주나 봐요. 100년 만년 평생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은 겉으로는 축하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조롱과 비아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잔치장의 공기가 단번에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곧 깊은 분노로 번져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자 주변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입술을 다물고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 표정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그 한마디가 잔치장 안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로 집중됐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칠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렸고 그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고 누군가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노래로 가득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제게까지 닿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하나에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 내가 올 자리가 여긴 줄 알아! 그의 말이 끝나자 홀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음악조차 꺼진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착하고 점잖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분노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소적인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가족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날의 모든 기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해온 잔치, 남편의 웃음을 위해 쌓아 올린 정성과 설렘이 그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식장의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이제 차가운 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굳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잔치장의 불빛이 이상하게 흐릿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 식기의 작은 부딪힘 소리까지 모두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끝이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박수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아직도 미소를 지은 채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음악은 멈췄고 꽃장식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바람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잔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뼉을 치던 손들이 이제는 식탁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잔이 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살짝 도는 음식 위로 조명이 떨어졌지만
그 빛마저 싸늘했습니다. 잔치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홀 안에는 긴장과 냉기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잔치장의 분위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옷자락을 정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만 가야겠네요. 누군가가 조심스레 그렇게 말했지만 그마저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 명이 나서자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잔치장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친척들도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누이는 남편 쪽을 힐끔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잔치장은 급격히 비워져 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공기와 식어버린 음식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서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정성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홀 안에는 이제 우리 가족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묵한 채 남편의 옆에 서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잔을 치웠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손의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잔치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정리하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도 잔치장의 정막 속에 섞여 들렸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꽃장식은 그대로였고 케이크 위의 초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환하게 빛나던 자리, 이제는 그저 쓸쓸한 잔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웃음 많던 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홀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자리,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정적 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이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걸. 그날의 공기, 그 침묵, 그 모든 것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고 그 불빛이 남편의 얼굴에 스칠 때마다 그의 표정이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잠겨드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신발을 벗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순간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귓가에 거슬릴 정도로 집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무수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허탈함,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허무함.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목까지 차올랐지만 말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만히 두드리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피로가 엉켜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말이 당신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마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듯 귓가를 때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조용히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잔치 때 가져온 꽃다발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잎이 아직은 싱싱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꽃들이 오늘의 잔혹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은 축하의 상징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으로 식탁 위를 쓸며 한 달 동안의 준비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다니던 날들, 음식과 떡, 선물 세트까지 꼼꼼히 챙기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설렘이 오늘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왜 왔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왔을까?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서린 피로, 식어버린 음식, 떠나간 손님들, 그리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의 흔들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시장 비닐 냄새가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정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흩어져 버릴 줄이야. 잠시 뒤 남편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가 이불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도 분노가 그리고 부끄러움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잔치장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남편의 굳은 표정, 조용히 빠져나가던 손님들의 뒷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그 질문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세워주려던 하루가 이렇게 치욕으로 끝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고 무엇보다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올 때쯤 저는 결국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잔치의 잔향이 남아있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식탁 위의 꽃은 그대로였고 그 옆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축하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냉랭한 공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단순히 잔치가 망한 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린 믿음의 조각이라는 걸.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허탈함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쳤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찍 집을 나선 듯 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이불이 흐트러진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만으로도 전날의 일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어도 밥 한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잔치장까지 왔을까? 그건 단순히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찾아왔다는 건 분명 누군가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밥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전화를 들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함께 도왔던 사람들, 이웃, 그리고 연락이 닿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점점 조급해지면서 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어제 그 여자 누가 데리고 온 건지 아세요? 누가 장소를 알려줬는지 들은 거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통의 전화를 돌리던 중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이웃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잔치에도 와 있었고 그 여자와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 이웃을 통해 장소를 알게 되었구나. 그 확신이 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밝았지만 그 아래서 제 마음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이웃의 집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이웃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인연이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앞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 여자한테 잔치 장소를 알려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궁금해서 그냥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냥 말해줬어요.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한 달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 한마디가 내 남편의 잔치를 망쳤어요. 말은 최대한 눌렀지만 목소리엔 분노와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주소 아세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종이를 건네받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쥔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이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젠 직접 가서 끝내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제의 그 장면이 끝없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여자의 비웃음 섞인 표정. 그 모든 게 다시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의 집이 있는 동네는 한때 남편과 함께 살던 곳과 멀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풍경이 익숙했지만 지금의 발걸음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골목을 돌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오래된 담장과 낡은 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패에는 흐릿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곳이구나. 저는 천천히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마주해야만 이 화가 사그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 낡은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신발 몇 켤레가 문가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거실 쪽에서 희미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반쯤 마른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왔냐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고, 망가진 잔치, 남편의 굳은 얼굴,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참으려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고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나갔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쥐자 손끝에 머리카락이 거칠게 감겼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내 남편 잔치에 나타난 거야?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이미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몸을 움찔했지만 곧 작게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거실 안에는 그 비명과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TV 소리가 멈추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녀는 몸을 떨며 두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제야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날 당신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분노 속에 묻혀있던 동정심이 순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동안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의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켠에 막혀 있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손바닥을 바라보니 조금 전까지 움켜쥐고 있던 분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 속에서 오랜 원망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아침에 나설 때와는 달랐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 아래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와 후회의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지만 눈은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놀람과 불안, 그리고 미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전철을 만나고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잔치에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신문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고 나니 이 사람도 어제의 일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그 일은 끝났어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 하나로 서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쌓인 이해가 그 침묵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가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비추며 따뜻한 색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무릎 위로 그리고 제 손등 위로 닿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두 잔의 차를 내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오늘의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불빛이 벽을 타고 번지며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TV를 켰고
저는 그 옆에서 손바닥을 펴고 차잔을 감쌌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그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뤘습니다. 잔치의 소란도 그 여자의 얼굴도 이제는 머릿속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대신 남편의 조용한 숨소리와 평화로운 정적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지난 일을 붙잡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남은 세월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 다짐이 마음 깊이 내려앉자 비로소 오랜 세월의 상처 위로 따뜻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고요하게 내려앉은 시간,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식은 찻잔이 반쯤 비워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무심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그 내용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준비한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솔직한 감사의 말을 들은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날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말을 이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잔치장에서 보여주지 못한 따뜻함이 이제서야 그 표정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굳이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그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건네는 사랑이었네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더 이상 긴장도 싸늘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의 잔잔한 숨결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그날은 나 혼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늦게야 찾아온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게 웃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지만 확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갈등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자도, 잔치의 어색한 기억도 이제는 우리 둘 사이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고 그 온기 속에서 오래된 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빛을 머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남편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오갔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벽에 부드럽게 번지고 그 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긴장과 피로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잔잔한 평화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번져 있었고 그 빛이 우리 집의 작은 정원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의 잔잔한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의 칠순을 준비하던 제 손은 늘 분주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잔치날의 미소만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어떤 상처를 불러올지 알지 못한 채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이란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언제든 뜻하지 않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바람이 불고 난 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내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과 원망이 그 한순간에 조용히 쓰러져 갔습니다. 아마도 나이 들수록 진심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남편의 옷을 개고 아들은 출근을 준비하고 며느리는 커피를 내릴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커튼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 사이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제 손등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던 세월이 이제 그만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은 여전히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걸 보며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억울함도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온 세월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